세월호 기숙사. 네, 서울에서 한 아파트에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면서 대학교 주위에 기숙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요. 여기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아주 가관입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벌써 잊으셨나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행복기숙사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 이게 지금 트위터에서 회자가 되면서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게 대학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만드는 국민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수도권 12개 대학교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 기숙사가 세워지는 건데, 이런 기숙사는 많이 있습니다. 최초라고 하는 게 이 동네 근방에 있는데요. 남도학숙이라고. 남도학숙은 그 전라남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거주할 곳이 없으면 들어가는 기숙사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기숙사를 하나 짓는 거죠. 짓는 건데, 주택단지 안에 이런 기숙사가 들어오면 학생들이 많아지고 담배도 피울 거고 연애질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네 아이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쪽 논리예요. 그걸 세월호 사건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일 경악한 거는 이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며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행복기숙사 소식에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성범죄라는 내용의 민원을 사학진흥재단과 성북구청의 홈페이지에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읽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갖다 댈 게 있지 우리 언제부터 기숙사가. 20대 남자애들은 다 성범죄자,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몇 군데에서 이건 인권을 침해를 해도 그렇고, 우리 세월호 아이들을 팔아서. 아니,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세월호가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맥락이 세월호는 이게 없어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좀 깊은 뜻을 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맥락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설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왜 너희들이 그 싼값에 받아 처먹니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세월호를 갖다 붙이면 자기들이 뭔가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갖다 쓴 거지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현수막을 보고, 기숙사를 너무 날림으로 짓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붙이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는 혐오 시설이 아니잖아요. 뭐 담배 피고 연애하고 이거는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기숙사가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혐오적인 거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이 정도면요, 자기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기숙사 건립반대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논리는, 초등학교 가까이 있으면 대학생이 초등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애정행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건 집에서 엄마 아빠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인이 청와대님이 이렇게 라임을 맞춰줬습니다. 초등학생과 가까이 있으면 부모님이 초등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부부간 애정행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지.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반대하는 논리가, 이거는 저열하기가 그지 없고요. 세월호를 갖다 붙인 것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대학생쯤 됐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자기 자식들이 모르죠. 초등학생, 중학생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논리,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을 끼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립대 12개 사립대가, 그러니까 뭐 공동 기숙 공간이라고 해, 기숙 마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 지역을 지정해주고 자유 거래가 일어나게끔, 그래서 장학금 형태로 월세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였으면 쌍수 들고 환영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기들이 월세를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그 큰 건물을 지어서 대규모로 수용을 하면 자기들의 수익 사업 기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딱 이거예요. 네. 자기 아파트 주변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고요.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이 행복기숙사는 학생들이 그 도시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월세거든요. 이 월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월 학생 한 명당 월 한 20만 원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좋은 조건이 없거든요. 학생들 네. 입장에서는. 이것도 지금 복지인데. 본인들이 받는 월세에 비해서 한 2-3배 정도 차이가 그렇죠. 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여기는 어떤 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숙사는 시설이 훨씬 좋을 거란 말이에요. 방범도 네. 괜찮고. 네. 그런데 지금 대학가에 있는 원룸들을 보면요. 정말 좁고 좀 비참하더라고요. 네. 지금 요새 트위터에서도 많이 네.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보면요. 네. 복층이라고 만들어 놓고 정말 사람이 숨도 쉴 수 없게 아니, 만들어 저는 놓은 집들이 되게 충격받았던 많아요. 사진이 싱크대 옆에 변기가 있는 맞아요. 그 주방 뭐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싱크대 옆에 바로 변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한 달 월세가 55만 원을 받는 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오죽하면 고시원보다도 사실은 이게 싼 금액이에요. 20만 원이면. 완전 싼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학생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자기들의 예. 입장을 대변하면서 반대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끝판왕이에요. 님비 정신의 끝판왕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저열한 거예요. 이게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그 부동산 업자가 안 끼어 있는 정말 순수한 주민들의 단체의 일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주민들의 모임이라면 좀 다른 좀 상상력을 그 생각해낼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도 들었어요. 저는 그 보통 그 층간 소음 가지고 한 번씩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사건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왜 싸우지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위층에서 층간 소음을 일으켜가지고 만약에 이제 내가 사는 게 불편해. 그러면 윗집에 올라가서 손을 내밀어야죠. 이거 건물을 잘못 지었다. 우리 건설사 같이 고소합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 한 뜻을 모아가지고 층간 소음이라는 이슈만 가지고 건설사를 상대로 고소하고 같이 싸우면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 거주 공간이 필요해서 올라와야 된다면 그 학생회하고 같이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뭐 공동으로 이렇게 그 자치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마을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렇게 그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무조건 돈의 논리만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행복기숙사가 들어서는 지역이 동소문동이라고 합니다. 이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는 12개 대학 1950명이 입사를 희망 주민이라고 하고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1950명 정도의 학생들을 경제적인 부담으로부터 덜어주는 거고요. 아내몬의 우사기 님이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셨습니다. 앞서 경희대 행복기숙사는 학교 주변 원룸업자들이 임대료 하락을 이유로 반대한 일도 있다. 본질은 이거인데 이 씹새끼들 돌려서 말한다는 게 저딴 것들임.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세월호를 핑계대는 건 정말 비열한 거고요. 예. 갖다 댈 걸 대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아까 그 층간소음 얘기가 들어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만 최근에 우리 안방 쪽에 갑자기 실외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실외기 소리가. 에어컨 실외기. 에어컨을 누가 달았는가 보죠. 네. 도대체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봤어.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바로 안방 창문 바로 위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윗집에서 윗집에서 안방 창문 밖에 설치한 거군요. 그 뜨거운 열기는 밖으로 단 데로 간다고 쳐도 소음이 바로 밑에 문을 안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그런 공동으로 많이 여러 가구가 사는 곳은 옥상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옥상 설치해야 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동관 최소한 20만 원 이상 더 들어가요. 그렇지, 동관 그렇게 값이 2층을 들어가니까. 올리면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직접 저는 그런 거 이제 정확하게 따집니다. 만약에요 3층에 사시는 분이 2층에 사시는 댁에 침실 바로 창문 위에다가 실외기 달아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그 한마디 했어요. 3일 후에 옮기더라고요, 옥상. 그런 식의 공감력만 이렇게 예. 지어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싸운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너무 이기적이 되다 보니까 에어컨 설치 기사들은 그거를 달아달라는 대로 달아주지 에어컨 설치 기사가 돈을 더 버는 일이잖아요. 사실 에어컨 설치 기사들은 길게 빼는 걸로 돈을 벌어요. 예. 맞아요. 근데 처음에 그분들 핑계가 그거였거든. 에어컨 설치 기사가 이렇게 도 된다 그랬다는 거야.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옥상으로 올리는 게 맞죠. 그건 상식적인 거지. 그렇죠. 그 상식인데 뭐 비용을 좀 아끼겠다는 거고요. 그 하나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연판님의 트윗입니다. 나쁜 사람들아, 님들처럼 사람보다 물질을 우선가치 두는 작자들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거다. 행복기숙사에 입주할 청년들도 우리가 지켜줘야 할 아이들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어우 시원하다. 통쾌하다. 예. 이 현수막 때문에라도 이 기숙사 꼭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동소문동이랍니다. 글쎄요. 지금도
세월호가 한번 언젠가는 조만간 이슈가 한 번 될 때가 올 거예요. 확 뒤집어지는 때가 올 거라고. 네. 근데 아직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세월호 아이들 수학여행 가다가 난 교통사고에 보상금 얼마를 받았네. 계속 돈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람. 왜 우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뭐 소지품에 세월호 리본이 달려있거나 그런 식이잖아요. 뭐 팔찌를 차고 다니거나. 그러면 꼭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직도 세월호냐고. 그럴 때 보고 느끼는 게 물론 이제 어쩌면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전체를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 준 교훈은 아까 그 행복기숙사 동네 주민들처럼 써먹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보다 훌륭한 더 가치가 있다는 거를 우리 마음속에 인식시키는 거잖아요. 제발 돈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새끼가 10억을 주고 20억을 준들 다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같으면은 아무리 배 아파도 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거 어제 후기인데요. 마찬님 좀 읽어주실래요? 세월호 참사 1176일째. 오늘은 화요 전역팀이 애정하는 3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단국대가 방학을 해서 다른 날보다는 인동 인구가 적은 것 같네요. 명인 단국대 말하는 거죠. 네. 멀쩡하게 생긴 젊은 할머니가 너희 부모가 죽어도 3년이나 리본 달고 다닐 거냐며 하면서 행패를 부리시네요. 리본을 뜯어버리기도 하면서 죽전역에서 2년을 있으면서 욕은 많이 먹어도 리본까지 찢어가며 행패를 부리는 일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은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폐악질을 못하게 막는 거 밖에는. 이런 분이 계시는 건 저는 100% 언론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아직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느낍니다. 날도 습한데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나니 기분은 더 다운. 오늘따라 리본을 받아가시는 분들도 저조합니다. 우리가 힘입니다. 저는 길거리에서 요즘에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뚜렷하게 보지를 못해요. 근데 가방 뒤에 노란 거 달려있을 때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세월호 리본이다 하고 따라갔는데 보려고 바나나인 경우가 꽤 있는데 그분들은 아무 죄도 없이 저한테 실망을 준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네. 여담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강릉과 주문진을 갔다 왔는데 주문진에서 건어물 상회를 하시는 우리 애청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어목했던 박근혜 시절에도 점포 앞에 세월호 리본을 붙이고 장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단체 관광객들이 주로 오는데 대부분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와서 그거를 갖고 막 싸움이 벌어진대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단체 관광객들이 많아서 띄워놨다고 방에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고충이 있어서 안타까워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 어목한 시절을 버텨냈는데 지금에 와서 오히려 더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또 늘었기도 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나라 역사상 어떤 상징물, 표식물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오랜 시간 동안 부착되고 사람들에게 소유되는 것은 사실 최초라고 저는 보거든요. 노란 리본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갖는 상징성이 크고요. 설사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이 되고 그리고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달고 다니는 거에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대명제 속에 최소한 아이들, 많게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권리에 대한 상징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뭐 세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매질도 할 거고 이런 것들을 하면 자기네 아이들에게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쪽 논리예요. 그걸 세월호 사건을 갖다 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제일 경악한 거는 이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라며 딸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행복기숙사 소식에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성범죄라는 내용의 민원을 사학진흥재단과 성북구청의 홈페이지에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읽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갖다 댈 게 있지 우리 언제부터 기숙사가 20대 남자애들은 다 성범죄자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몇 군데에서 이건 인권을 침해를 해도 그렇고 우리 세월호 아이들을 팔아서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세월호가 여기에 왜 들어가는지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맥락이 세월호는 이게 없어요. 자기들이 건립반대 추진위원회가 주장하는 논리는 초등학교 가까이 있으면 대학생이 초등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애정행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그건 집에서 라며. 엄마 아빠도 하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인이 청와대님이 이렇게 라임을 맞춰줬습니다. 초등학생과 가까이 있으면 부모님이 초등학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술 먹고 담배 피고 부부간 애정행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다. 당신들은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되지.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반대하는 논리가 이거는 저열하기가 그지없고요. 세월호를 갖다 붙인 것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 그리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대학생쯤 됐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자기 자식들이 모르죠. 초등학생, 중학생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논리, 그러니까 부동산 업자들을 끼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세월호 기숙사. 네, 서울에서 한 아파트에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면서 대학교 주위에 기숙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요. 여기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아주 가관입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벌써 잊으셨나요?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행복 기숙사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 이게 지금 트위터에서 회자가 되면서 엄청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게 대학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만드는 국민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등 수도권 12개 대학교 학생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 기숙사가 세워지는 건데 이런 기숙사는 많이 있습니다. 최초라고 하는 게 이 동네 근방에 있는데요. 남도학숙이라고. 남도학숙은 그 전라남도권에 계시는 분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거주할 곳이 없으면 들어가는 기숙사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기숙사를 하나 짓는 거죠. 짓는 건데 주택단지 안에 이런 기숙사가 들어오면 학생들이 많아지고 담배도 피울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사립대 12개 사립대가 그러니까 뭐 공동 기숙 공간이라고 해 기숙 마을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어떤 그 지역을 지정해주고 자유 거래가 일어나게끔 그래서 장학금 형태로 월세를 지원한다 이런 제도였으면 쌍수 들고 환영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자기들이 네. 월세를 벌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적인 목적으로 그 큰 건물을 지어서 대규모로 수용을 하면 자기들의 수익 사업 기회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찾아내는 거죠. 이 사람들의 논리는 딱 이거예요. 네. 자기 아파트 주변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는 거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고요. 이게 정말 웃기는 게 이 행복 기숙사는 학생들이 그 도시에서 지방에서 올라와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월세거든요. 네. 이 월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깊은 뜻을 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맥락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걸 설득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를 왜 너희들이 그 싼값에 받아 처먹니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데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세월호를 갖다 붙이면 자기들이 뭔가 좀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갖다 쓴 거지만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현수막을 보고 기숙사를 너무 날림으로 짓는 것 때문에 이런 걸 붙이나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기숙사는 혐오 시설이 아니잖아요. 뭐 담배 피고 연애하고 이거는 지극히 정상인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리고 기숙사가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혐오적인 거를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대, 성균관대, 한국외대 이 정도면요. 자기 애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 기숙사